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는 암 중 하나가 전립선 암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요, 가장 흔한 암이기도 합니다. 유명 인사도 예외가 아닌데요.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많은 분들, 예컨대 등소평이라든지요,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은 걸프전의 영웅입니다. 슈워츠코프 장군이라든지요, 또는 뭐 벨기에의 알베르 국왕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저명 인사들도 전립선 암으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자, 왜 늘고 있고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진석 선생님 진료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립선 암입니다. 요새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주로 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가요? 원래 전립선암은 유전적으로는 미국인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흑인들한테 많은데요. 한국 사회에서 늘어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서구화된 어떤 식습관 그런 변화가 주된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 먹는 게 중요하군요. 네. 그럼 그 말씀은 뭐 고지방식 또는 뭐 인스턴트 푸드 뭐 이런 거라는 건가요? 뭐 육류 섭취, 고지방식 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겠고요. 원래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은 흡연을 꼽게 돼 있고요. 오, 흡연이 전립선에 관련이 있나요? 네, 흡연은 많은 암을 유발하지만 전립선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와, 술, 커피도 별로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어떤 연구에서는 비만도가 높을수록 고위험군의 전립선암 유병률이 올라간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암 가운데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좀 질이 나쁜 그렇죠. 암이 네. 뚱뚱한 분들에게 더 많다. 네, 와, 담배는 좀 의외인데 담배 그 연기가 이렇게 폐로 들어가서 피를 타고 돌다가 이 전립선을 좀 공격하나 보죠? 정확한 기전은 사실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네. 역학적인 연구 결과에서는 가장 그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연령대는 사실은 이거는 노화와 함께 시작되는 암이기 때문에요. 50세 이전에는 별로 없습니다. 65세 이상에서 전립선 암의 한 60% 이상이 발견된다. 와.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있는 분들은 꼭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증세는 뭐예요? 전립선암은 증상이 어떤 특이적인 게 없을 가능성이 높으세요. 오. 전립선암으로 인해서 뭐 아프다, 소변이 뭐 아주 불편해졌다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세요. 야, 증세가 없군요. 그래서 전립선 질환에는 이제 전립선 염증, 비대증, 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증상만으로는 이 세 가지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네요. 그러면 검진이 중요할 터인데 네네. 어떤 방법으로 검진하나요? 제일 중요한 검사는 그 PSA라고 하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하는 종양 표지자 검사가 있습니다. 피검사죠? 피검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50세 이상에서는 증상이 있건 없건 1년에 한 번씩 꼭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아니, 저도 52세인데 네네. 받아야 되나요? 네,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제 수치를 모르는데 얼마 이상부터 좀 위험한 건가요? 보통 요즘은 3.0까지를 0에서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를 정상 기준으로 보는데요. 예전에는 뭐 4.0으로 보다가 조금씩 내려오는 추세긴 한데 연구 결과에 의해서 어떤 그 스크리닝 레벨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2.5까지를 보기도 합니다. 와. 어찌됐건 내 베이스 레벨을 한번 체크를 해놓고 매년 보면서 이 추이를 보셔야 돼요. 추이가 중요해요. 증가가 되는지 오. 뭐 2.0에서도 유지가 되는지 이런 걸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돈해 보면 2.5 이상이면 조금 좀 갸우뚱해야 되고 네. 특히 이게 갈수록 수치가 올라가면 네. 그건 좀 수상한 거네요. 그죠. 네. PSA 수치는 선생님처럼 이 로컬 병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예, 저희는 체열을 하면은 한 5분 정도 후에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5분 있다. 네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비용은 40세 이상에서는 의료보험이 되고요. 어허. 아마 한 15,000원에 본인 부담금 30% 정도면 한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5,000원. 해야겠네요. 네. 근데 간혹 보면은 연령대가 20, 30대 남성들도 네. PSA 수치가 높아서 와, 이거 전립선암 아닌가 걱정들 하시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사실 어떤 기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후. 대개 전립선 암 수치를 검사하고 젊은 분들 중에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에는 증상이 있어서 비뇨기과에 와서 검사를 했더니 수치가 확 높게 나오는 경우가 한 케이스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직장 건강 검진이 요즘은 하도 세분화돼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검사인데 20대 때 전립선 암 표지 잘 보는 거죠. 그래서 높게 나와서 걱정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자의 경우에는 급성 전립선염이라는 질환 때문에 증상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를 꼭 하셔야 되고 전립선 염일 때도 PSA가 올라가죠. 네. 그때는 정상이 3.0까지라면은 순식간에 뭐 10, 20으로 확 올라갑니다. 그때는 뭐 고열, 뭐 오한,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이런 증상이 있어서 오시면은 항생제 치료를 요하시면 내려갑니다. 수치가. 암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닌 거죠. 네. 아무 증상이 없는 건강하신 분인데 건강검진했더니 뭐 3.5가 나왔다. 비뇨기과에 가보라고 건강검진 소견서에 나왔다. 재검을 해보고 계속 3점대가 유지가 되면은 40대 될 때까지는 일단은 애뉴얼 팔로업 1년에 한 번씩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20대 때 조직검사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 말씀은 전립선암은 PSA 수치가 중요하긴 하나 네. 그게 높다고 해서 무조건 암은 아니다. 특히 20, 30대는 그렇죠. 암이 거의 아니다. 예. 거의 그러면 뭐 첫 케이스 보고 정도 되는 뭐 그 증례가 될 거고요. 그러면 보통 몇 세부터 하라고 권유하세요?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이전 PSA 검사를 했더니 좀 높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45세부터는 추적 관찰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때는 PSA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검사는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해서 수지, 손가락. 항문으로 손을 넣어서 만져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 꼭 해야 돼요. 선생님 민망하게. 보통 이제 비뇨기과 오면은 이렇게 선생님이 뭐 고무장갑 끼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쑥 집어넣죠. 예.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립선 진찰 전립선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게 직장 수지 검사가 있어서 하는데요. 암 여부를 보는데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암이면 어떻게 돼요? 전립선 암이 있거나 하면은 전립선의 어떤 노듈, 결절이 만져지거나 딱딱하게 굳습니다. 말랑말랑하지 않고요. 그리고 물론 전립선이 큰 비대증 같은 걸 감별할 때도 직장 초음파 검사를 보기 이전에 손으로 먼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죠. 와, 필수 그러면은 검사입니다. PSA 혈액만으로 안 되고 네. 이 손가락 넣어서 하는 검사는 필수로 해야 한다. 예, 피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는 꼭 같이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좀 부끄러운 질문인데 네. 한간에는 이제 비뇨기과에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손가락 넣어서 하면은 남자가 뭐 사정을 해서 오가즘을 느낀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거는 이제 전립선에 액을 받는 마사지가 있거든요. 직장 수지 검사할 땐 저희가 이렇게 힘을 많이 주거나 하지 않고 금방 끝나는데요. 전립선 염 같은 걸 진단할 때는 그 항문으로 손을 넣어서 꾹꾹 전립선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도 쪽으로 전립선 액 어떤 플루이드가 나오는 걸 주스를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간혹 오르가즘 또는 발기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인 암과 관련한 수지 검사에서는 그렇게 꾹꾹 누르는 게 아니다. 그렇게 꾹꾹 누르지 않고요. 표면을 만져보는 정도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전립선 염일 때는 그렇게도 하는군요. 마사지라는 거. 예. 네,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또 검진을 하다가 손가락 검사에서도 피 검사에서도 이상이 나와요. 그럼 네.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전립선 암이 의심되면은 그 경직장 초음파를 일단 보고요. 피 검사하고 수지 검사하고 초음파 보고 그 다음에 암이 의심되면은 조직 검사를 해야죠. 선생님 병원에서는 그러면 초음파까지도 가능하고 네. 조직 검사도 할 수 있습니까? 조직 검사도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사실은 저희는 조직 검사부터는 대학병원으로 많이 의뢰를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조직 검사를 할 때 이제 항문을 통해서 한 12군데에서 14군데 이런 데를 침으로 찌르는 겁니다. 침으로 탁 잡아서 건바이옵시를 하는 건데 찝어내거든요. 근데 항문은 이제 좀 지저분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 경로를 통해서 전립선에 균이 들어갈 수가 있으세요. 그러게요. 폐혈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의료진이 좀 더 많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좋은 대학병원에서 하시도록 뭐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병원에서 원하시면 저희 병원에서 하죠. 가능은 하지만 주로는 대학병원에 보낸다. 네. 만일 진단을 받으면 이제 뭐 어떤 치료를 합니까? 수술 위주가 되나요? 1차 치료로 이제 수술적 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도 있고 뭐 호르몬 치료도 있는데요. 거의 수술적 치료를 우리나라에서는 선호하고 계십니다. 물론 환자의 나이대를 감안해서 경과 관찰을 주도 면밀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미국에서는요. 액티브 서베일런스라고 해서
전립선암은 아주 순하게 자라는 암이거든요. 특징이 그렇다면서요. 네. 확 자라서 막 사람을 죽게 하고 이럴 확률이 좀 낮다면서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 환자분의 컨디션, 기대 여명 같은 걸 따져서 75세 이상에서는 그래서 암이 발견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연구도 많습니다. 아, 수술 대신 그냥 관찰한다. 경과관찰. 오. 전립선암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과 음. 이 환자분께서 노환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 그걸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건 네. 아주 다행이네요. 네. 근데 의사가 판단해서 뭐 조직 검사했더니 좀 위험한 암세포, 공격적인 암세포가 나오면 네. 그때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죠. 치료해야겠네요. 최근 그 전립선암 치료와 관련한 최신 치료 경향이 있을까요? 최근 들어. 요즘은 이제 조직 검사람과 동시에 MRI를 일단 MRI하고 본 스캔을 다 같이 뼈 검사를 같이 보게 되고요. 전이 여부를 본 다음에 전이가 없거나 전립선 주변에만 이제 국한된 암이라면은 수술적 치료를 예전부터 많이 했고요. 요즘은 이제 로봇을 이용한 수술들을 많이 하죠. 로봇 수술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확실히 환자에게 좀 득이 있군요. 득이 그런가요?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비용은 상당히 비싼데 비용이 보험적이 안 비싸고요. 되니까. 근데 내가 여유가 있다면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까? 저희 가족이 만약에 수술 전립선 진단이 되면 저는 로봇 수술을 권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일단 암의 치료 경과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이라든지 뭐 완치율 같은 거는 개복 수술이건 복강경 수술이건 로봇 수술이건 세 가지가 비슷할 수 있는데요. 후유증과 그 회복 기간 이런 거에서는 좀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로봇 수술은 가능하면 적게 절개를 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어. 그래서 병원 재원 기간, 수술 후 통증, 그 가볍게는 그런 거부터 해서 전립선암 수술 후에 생기는 일단 후유증, 합병증이 요실금하고 발기부전이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걸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경 보존을 하거나 요실금의 어떤 괄약근을 손상 안 시키는 데 있어서 로봇이 더 낫다는 연구는 많습니다. 그러네요. 아주 고배율로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미세하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이 되겠죠. 옛날에는 로봇 수술하면은 이제 너무 고가의 치료고 네. 의사들이 진료 수익을 위해서 좀 과잉 치료를 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저희 언론에서는 좀 많이 안 좋게 봤는데 예. 최근은 그쪽 분야가 많이 발전해서 네. 실제로 기존의 수술이나 복강경보다도 장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입증되고 있다 그 얘기인가요? 네. 솔직히 그 로봇 수술을 하기 제일 좋은 파트가 비뇨기과거든요. 비뇨기과라는 그렇죠. 산부인과 쪽 그 먼 쪽 손으로 직접 가기에 일단 거리가 멀고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로봇 수술 했을 때 장점이 가장 크고요. 그러게요. 뭐 유방이나 유방이나 갑상선 이런 갑상선은 사실은 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로봇을 꼭 해야 굳이 해야 되는지 예, 바로 열면 모르겠는데. 바로 나오는데 예. 오히려 지금 전립선암을 비롯한 비뇨기과 치료하는 로봇이 특히 강점이 최적화된.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로봇 수술이 도입되고 제일 그 활성화된 분야가 비뇨기과 중에서 전립선 파트입니다. 그러네요. 네. 자, 본인이 아프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로봇 수술을 선택할 것 같다. 네네. 고 하니까요. 네, 저도 선생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좀 갑니다. 근데 비용이 좀 비용 비싸죠. 부담이 있죠. 보험이 안 돼서 그 요새 얼마나 합니까? 1,000에서 한 2천만 원은 넣거니 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뭐 대학병원만 좀 다를 텐데요. 1,000에서 1,500만 원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1,500 이상은 별로 없어요. 1,500 이상은 없고. 네. 로봇이 많이 보급됐거든요. 그러게요. 네. 더 많이 보급돼서 조금 더 내려가면 환자 입장에서 좋을 텐데 네. 아무튼 의학적으로는 전립선암 경우에 로봇 수술이 장점이 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전립선암을 예방한다라고 할까요? 뭘 강조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금연이고요. 담배. 네.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오, 물? 네. 왜요?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배뇨장애 환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적정한 수분 섭취 70kg 남자 기준에 한 2.5리터 이상. 오, 야, 2.5리터 매일. 네. 네. 그리고 뭐 술, 커피 안 좋겠고요. 또 안 좋은 거는 육류 섭취를 너무 과다하게 하시는 거 안 좋겠고요. 아이고. 육류보다는 생선류, 그리고 채소, 과일류, 뭐 그다음에 토마토 같은 과일 특히 좋겠고요. 토마토를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네, 전립선에는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도 좋고요. 가벼운 근력 운동, 하체 운동 이런 거
코어 운동 같은 건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뭐 생활 전반에 걸쳐서 좀 건전하게 살아야 되네요. 좋은 거 토마토 같은 거 많이 먹고 운동하고 술, 담배, 커피 안 마시고. 네. 아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전립선 염증을 젊었을 때 알았던 사람들이 암으로 나중에 가는 거 이런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근거는 없습니다. 오. 전립선 뭐 염증 경험 또 성병을 경험했다고 해서 전립선 암 유병률이 올라간다는 뭐 그런 연구 결과는 없고요. 정관 수술하고 나서 뭐 전립선 암 늘어난다는 마이너한 어떤 리포트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전립선 암 예방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그 50세 이상에서는 PSA라고 하는 피검사는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는 45세라고 그랬잖아요. 45세는 이제 어떤 고위험, 부친이 전립선 암이 있었다 또는 기존 검사에서 수치가 높게 나왔다 이런 분들은 45세부터 면밀하게 보시고요. 일반인의 경우에는 50세부터라도 국가에서 하는 검진에 PSA 수치 검사가 포함이 안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해서 보시거나 비뇨기과 같은 데 이제 오시면은 50세 이상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PSA 수치하고 직장 수지 검사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연애 한 번 정도씩이요. 어허. 그러니까 일단 50 넘어가시는 분들은 비뇨기과하고 좀 친해져야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립선암 장진석 선생님 대단히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